혹시 내년 여름 주먹만한 수국꽃이 정원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정말 꿈만 같은 풍경이죠. 하지만 바로 지금 12월에 하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이 사실은 내년 수국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국을 지키고 내년 여름 누구보다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 12월에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시기가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막 하려던 행동이 목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하필 12월이 수국에게 운명의 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식물에게 겨울은 휴명이, 즉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활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비축하며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죠. 하지만 수국은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요한 시간 동안 수국의 가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피어날 꽃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지 끝부분과 마디 사이에는 이미 작고 소중한 꽃의 씨앗이 잉태되어 겨울을 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12월의 관리는 단순히 식물을 살리는 것을 넘어 내년 여름의 화려한 결실을 결정짓는 매우 섬세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가해지는 잘못된 충격은 잠자는 아기를 거칠게 깨우는 것과 같아서 꽃눈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12월의 수국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때늦은 가지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 정원을 정리하면서 앙상한 수국가지가 눈에 거슬려 전정가위를 들곤 합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국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키우는 일반적인 수국, 즉 목수국이나 미국 수국이 아닌 원예수국 계열은 전년도의 자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래된 가지 끝에는 이미 내년 여름에 피어날 꽃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이 가지들을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피어날 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꽃눈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푸른 잎만 무성하게 구경하게 될 뿐입니다. 수국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난 직후인 늦여름, 늦어도 8월까지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전정가위,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국을 12월에 자르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수국 관리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바로 내가 키우는 수국의 품종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작년에 자란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는 품종과 그해 새로 자란 새 가지에서 꽃이 피는 품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두화처럼 둥근 꽃을 피우는 원예수국 하이드랑기아 마추로필라. 계열은 대부분 묵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따라서 이 품종들은 겨울 전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면에 원뿔 모양의 꽃을 피우는 목수국 하이드랑기아 파니추라타이나 미국 수국 하이드랑지아 아르보레센스, 예를 들어 라임라이트나 아나벨 같은 품종들은 새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이런 품종들은 이론적으로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해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품종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가 키우는 수국의 품종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모든 수국의 겨울 가지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수국보다는 조금 덜 예쁘더라도 꽃을 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물주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식물이 잠을 자니 물이 전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이 바싹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않거나 아예 겨울 내내 물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국은 물수 쉬, 자를 쓸 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비록 겨울이라 잎이 없고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 뿌리는 살아 숨쉬며 최소한의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칼바람 때문에 흙 속의 수분이 생각보다 빨리 증발합니다. 이때 물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뿌리가 말라 죽게 되고 결국 봄이 되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 가뭄 또는 동해동하이가 아닌 건조의 간서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식물들이 추워서 죽는 게 아니라 말라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국이 심긴 화분이나 정원의 흙을 만져보세요. 흙이 완전히 말라 푸석푸석하다면 여러분의 수국은 지금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 또한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식물 키우기에서 진리나 다름없습니다. 겨울철에 물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주게 되면 흙이 계속 축축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흙 속의 물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썩어버리는 과습 상태가 됩니다. 특히 화분에 심은 수국은 더욱 위험합니다.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뿌리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수국 물주기의 핵심은 흙이 마르면 따뜻한 날 오전에 충분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가락을 흙 속에 한두 마디 정도 넣어봤을 때 흙이 말라 있다면 물을 줄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물은 반드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따뜻한 날 오전에 주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흙 표면의 물기가 마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흙이 흥건하면 뿌리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은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불필요한 영양 공급, 즉 비료를 주는 행위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겨울에도 영양제를 챙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 잘 먹고 힘내서 봄에 예쁜 싹을 틔워라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겠지만 이는 오히려 수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겨울은 수국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료를 주면 잠을 자야 할 아이를 억지로 깨워서 밥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영양분이 들어오면 억지로 성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연약한 새순을 올리거나 뿌리 활동을 시작하죠. 이렇게 부적절한 시기에 나온 새순은 결국 영하의 날씨에 냉해를 입어 쉽게 얼어 죽게 됩니다. 식물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정작 봄에 새싹을 틔워야 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겨울 내내 불필요한 힘을 쓴 수국은 봄이 되어도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비실거리거나 심한 경우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료와 영양제는 수국의 성장이 시작되는 봄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겨울에는 그저 푹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월동 준비의 부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국은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수국 품종은 우리나라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뿌리가 월동 가능하다는 것이지 꽃눈까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예수국 계열의 꽃눈은 가지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꽃눈은 뿌리보다 훨씬 추위에 약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가 닥치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겨울바람에 노출된 꽃눈은 쉽게 얼어 죽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 봄이 되면 잎은 무성하게 나오겠지만 꽃눈이 죽어버렸으니 그해 여름에는 꽃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꽃이 정말 예쁘게 폈는데 올해는 왜 잎만 무성할까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지난 겨울에 혹독한 추위 때문에 꽃눈이 동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풍성한 꽃을 보고 싶다면 뿌리뿐만 아니라 소중한 꽃눈까지 보호해주는 월동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멀칭, 물칭입니다. 멀칭이란 식물의 뿌리 주변 흙 표면을 무언가로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땅이 급격하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것을 막아주어 뿌리를 보호하고 흙 속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멀칭 재료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낙엽, 짚, 바크, 나무 껍질 등이 좋습니다. 수국 줄기 주변으로 방향 30에서 50cm 정도, 높이는 10에서 15cm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땅속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아주어 뿌리가 안정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단, 비닐 같은 통기가 되지 않는 재료는 피해야 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흙이 썩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칭은 늦가을, 땅이 얼기 전에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국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세요. 뿌리 보호를 위한 멀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꽃눈이 추위에 약한 원예수국이나 이제 막 심은 어린 수국이라면 가지 전체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볏짚이나 부직포, 보온 덮개 등으로 수국 전체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먼저 수국 가지들을 끈으로 가볍게 묶어 모아줍니다. 그 다음 볏짚이나 부직포를 이용해 아래부터 위까지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마치 미라를 만들듯이 감싸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쪽을 완전히 밀봉하지 않고 살짝 열어두어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밀봉하면 내부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싼 후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끈으로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해주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수고가 내년 여름에 풍성한 꽃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비닐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낮 동안 비닐 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갔다가 밤에 급격히 식으면서 식물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는 화분에 심은 수국을 밖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노지에 심은 수국보다 화분에 심은 수국은 추위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속은 거대한 단열층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땅속 깊은 곳의 온도는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분은 사방이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은 화분 속에 흙은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얼어붙습니다. 흙 전체가 꽁꽁 얼어버리면 뿌리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는 식물의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화분 흙은 노지보다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겨울철 건조 피해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작은 화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화분 환경은 그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국이 화분에 심겨진 채로 추운 베란다나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봄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분에 심은 수국은 어떻게 겨울을 나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을 실내로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우리가 생활하는 따뜻한 거실이 아닙니다. 난방을 하지 않는 추운 현관, 베란다, 창고 또는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10도를 넘지 않는 서늘한 곳이어야 합니다. 너무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수국이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나 웃자라게 되고 오히려 식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휴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내로 들일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화분을 땅에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분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구덩이를 파고 화분을 넣은 뒤 흙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땅의 온기가 화분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화분 자체를 뽁뽁이나 헌 이불, 스티로폼 박스 등으로 여러 겹 감싸서 보온 효과를 높여주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 죽이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6번째 실수는 병든 잎과 잔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잎이 다 떨어진 후 수국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도 떨어진 낙엽이나 말라붙은 꽃, 죽은 가지들이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차피 썩어서 거름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병에 걸렸던 잎이나 줄기에는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병 등의 병원균이나 해충의 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병원균과 해충들이 낙엽더미 밑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해 소중한 수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년의 병충해를 위해 아늑한 겨울 별장을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겨울철 정원 정리는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방역 활동입니다. 지금 바로 수국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병든 흔적이 보이는 잎과 가지는 모두 긁어모아 소각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멀리 버려야 합니다. 겨울철 청소는 단순히 바닥에 떨어진 것들만 치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국 줄기 자체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름 내 무성했던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복잡하게 얽힌 가지들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때가 바로 수국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가지들 사이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혹시 말라 죽은 가지, 병든 흔적이 있는 가지, 너무 가늘고 약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가지가 있나요? 이런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앞서 강조했듯이 꽃눈이 있는 건강한 가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생명력이 없는 죽은 가지나 병든 가지만을 의미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주면 통풍이 원활해져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물의 에너지가 건강한 가지로 집중되어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날씨가 맑고 건조한 날에 하는 것이 좋으며 자른 단면을 통해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소독된 깨끗한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실수는 눈 SNO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이면 어떤 분들은 수국가지가 부러질까봐 서둘러 눈을 털어내곤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눈이 쌓여가지가 휠 정도라면 가볍게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쌓인 눈은 오히려 수국에게 아주 좋은 자연 보온제 역할을 합니다. 눈은 그 자체로 많은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어 뛰어난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미불처럼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고 땅의 온도가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눈이 덮인 땅속은 바깥보다 훨씬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눈이 천천히 녹으면서 흙의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겨울 가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눈을 다 치워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이불을 걷어차는 행동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이나 제설 작업으로 쌓인 무거운 눈더미가 수국을 덮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눈은 무게가 상당해서 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수국이 심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2월에 갑자기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은 내년을 위해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수국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 겨울나기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그리고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드는 남향입니다. 겨울철 칼바람은 식물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가 건조 피해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가지에 달린 꽃눈을 얼려주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을 막아줄 담벼락이나 다른 나무가 없는 휑한 곳에 수국이 있다면 방풍막을 설치해주거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직포로 감싸주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햇볕이 잘 드는 남향도 겨울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에 땅이 낮에는 녹았다가 밤에는 다시 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뿌리가 솟아올라 흙 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뿌리가 건조해지고 동해를 입는 원인이 됩니다. 수국에게 가장 좋은 겨울 장소는 차가운 북서풍은 막아주면서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동향이나 방으늘입니다. 8번째 실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겨울철 집 앞이나 길게 눈이 쌓이면 염화칼슘 같은 제설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 제설제가 수국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설제가 녹은 물이 흙으로 스며들면 토양의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식물은 염분이 높은 토양에서는 뿌리를 통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뿌리 속의 수분을 땅으로 빼앗기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수국은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말라 죽게 됩니다. 또한 제설제가 직접 잎이나 줄기에 닿으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국이 길가에 심겨 있다면 제설제를 뿌릴 때 최대한 수국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제설제가 뿌려진 눈이라면 수국 주변에 쌓아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소중한 식물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실수는 어린 수국에 대한 특별 관리의 부재입니다. 올해 봄이나 가을에 새로 심은 수국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어른보다 아기가 추위에 약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 심긴 어린 수국은 아직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뿌리가 얕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땅이 얼 때 더 쉽게 영향을 받고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줄기도 가늘고 약해서 추위와 건조한 바람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심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수국은 품종에 상관없이 반드시 월동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멀칭은 기본이고 부직포나 볏짚으로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아서 잘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한다면 내년 봄에 빈자리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겨울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낌없는 보살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실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작년에도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꽃 잘 폈어. 우리 동네는 별로 안 추워서 괜찮아.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후는 매년 달라집니다. 작년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다고 해서 올해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예측 불가능한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12월 내내 포근하다가도 1월이나 2월에 갑자기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칠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꾸준한 추위가 아니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기온 변화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방심하고 있던 꽃눈과 뿌리가 갑작스러운 한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월동 준비는 올해는 추울 것이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한파가 닥친 후에 허둥지둥 대처하는 것은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여러분의 수국을 지켜줍니다. 이 모든 실수를 피하기 위한 12월 수국 관리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정가위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세요. 지금은 절대 가지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둘째, 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손가락을 넣어 흙이 말랐다면 따뜻한 날 오전에 물을 흠뻑 주세요. 셋째, 비료와 영양제는 절대 주지 마세요. 푹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넷째, 뿌리 주변에 마른 낙엽이나 밖으로 두툼하게 멀칭을 해주세요. 수국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추위에 약한 품종이나 어린 수국은 부직포나 볏짚으로 가지 전체를 감싸주세요. 꽃눈 보호가 핵심입니다. 여섯째, 화분에 심은 수국은 반드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서늘한 실내나 땅에 묻어 보관하세요. 일곱째, 수국 주변에 떨어진 병든 잎과 잔해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내년의 병충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수국은 무사히 겨울을 나고 내년에 아름다운 꽃으로 보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겨울철 수국 관리는 단지 식물을 죽지 않게 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여름의 찬란한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쌓여 잠자는 수국 가지 속에 잠재된 폭발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앙상한 가지를 보며 이게 과연 다시 살아날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이미 푸른 잎과 탐스러운 꽃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무사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충실한 조력자일 뿐입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수국을 돌보는 일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아름다움을 믿고 가꾸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수국은 분명 기대 이상의 화려함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내년 여름 여러분의 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제 월동 준비물을 걷어내야 하는가입니다. 꽁꽁 싸매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시기에 벗겨주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벗겨내면 뒤늦게 찾아오는 꽃샘 추위에 애써 보호한 꽃눈이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까지 덮어두면 따뜻해진 날씨에 덮개 내부의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피거나 새순이 약하게 웃자랄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 지역의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지만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덮개를 벗겨낼 때는 하루아침에 확 벗기는 것보다 며칠에 걸쳐 서서히 바깥 공기에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열어주고 밤에는 닫아주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수국이봄 날씨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뿌리 주변의 멀칭은 새싹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확인된 후에 걷어내도 늦지 않습니다. 겨울 관리의 마무리는 바로 이 봄맞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12월에 무심코 저지르는 단 하나의 실수가 내년 수국 농사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12월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와 지키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가지치기, 과도한 물주기, 부적절한 비료 공급을 멈추고 그 대신 혹독한 추위와 건조함으로부터 소중한 뿌리와 꽃눈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겨울 수국 관리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내년 여름 여러분의 눈을 황홀하게 할 풍성한 꽃송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정원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겨울 수국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